안녕하세요. 범물동 주민 시키면 일단 해보는 장경희입니다. 지번마을 초대석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기관에 계시는 분들을 만나서 주민들이 알아두면 좋을 쏠쏠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이오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방송 첫 손님 옆에 계시는데요. 문화와 교육의 거점 용학도서관을 이끌고 계시는 김상진 관장님을 모셨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용학도서관에 관장님이 오신 지가 7년이나 됐다고 하는데 그 정도면 장기 집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만 7년 지나고 지금 8년째 들어갔습니다. 아, 네. 예, 네. 이 장기 집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용병이 8년씩이나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은 저로서는 영광입니다만은 지역 주민이나 저희들 동료 사서들이나 한테는 굉장히 어딥니까 지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네. 계약이 11월까지이기 때문에 네. 곧 잘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관장님이 오시면서 우리 용학도서관만에 정말 많은 변화 발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하십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용학도서관을 어떻게 하면 100% 잘 이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용학도서관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네, 듣고 싶어서 초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용학도서관 하면 우선 수성구뿐만 아니라 대구 전역에서도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수준이 높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도서관보다 사실 도전하는 프로그램이 많다는 뜻도 될 텐데요. 그러면 용학도서관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이나 자랑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좀 과찬이시고요. 저희들은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네. 민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저희들 바꿔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젊은 동료들이 열심히 기획을 하고 네. 또 직장 생활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지역 사회에서 도서관이 해야 될 역할들, 그리고 사서로서의 역할들, 이 부분에 집중해주는 젊은 동료들이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새로운 시도들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몇 가지를 얘기를 하라고 엄명하신다면은 저희들은 주력으로 하는 게 그 대목입니다. 어딥니까? 저희들 표현으로는 지역학 중심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 수성 구립도서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성구의 정체성 그리고 대구의 정체성 아직까지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 또 모호한 부분들 이 부분에 저희들은 좀 천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발딛고 사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딥니까 이게 존립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수성구민은 어떤 사람이 수성구민인지 네. 그리고 대구 시민은 어떤 사람이 대구 시민인지 그 선배들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으며 후배들한테는 어떻게 살도록 얘기해줘야 되는 게 이게 시민으로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현 시대를 사는 네. 역할들이니까 그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근본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 수성구는 어떻게 태동됐고 또 우리 수성구는 어떤 부분에서 강점이 있었고 또 약점은 또 뭔지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사실관계에 충실하게 접근을 하고 또 어떻게 비판적 시각으로 분석도 해보고 그죠. 네. 그리고 이게 선배들의 역할들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것들은 마땅히 배워야 되고 미처 우리가 모른다면은 그걸 확산해야 되는 게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반성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끼리 같이 공감하고 토론하는 기회도 이 공간을 이제 활용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욕심이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내세우고 싶은 게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을까? 지역 공동체. 예. 네. 그 더불어 사는 민주 시민이 그 지향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 개체를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자세들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 기본 소양들이니까 네. 이런 것들을 뭐 이론적으로 말로만 해야 될 게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도출해 보자는 거죠. 네. 그리고 수성구가 대구의 강남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부분들 이게 졸부동네처럼 취급되어지는 게 아니고 네. 수성구가 역사가 있고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대목이며 또 그 수성구가 대구에서는 차지하는 그 비중은 어떤 비중을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냥 땅값 비싸고 아파트값 분양가 비싼 것 말고 그죠. 네. 그 대목을 찾고 싶어서 저희들이 네. 주목하는 것들이 네.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우리 지역에 관한 이야기들. 네. 그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는 쪽에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쪽을 하자면은 뭐 우리 마을 창란원 축제라든지 네. 우리 마을 동시 페스타라든지 네. 또는 무악산 책앤숲 축제라든지 이런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네. 거기 그 컨텐츠 그 이벤트의 요소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정체성과 관계되는 것들을 이제 좀 녹여 넣어서 네. 같이 얘기하고 그게 도서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같이 만드는 축제다. 네. 공유하는 공간이다. 뭐 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걸 이제 저는 뭐 어떤 가치보다가도 공공도서관이 가져야 될 가치 지향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지역이 그 노인 인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그렇죠. 예. 네. 저 법물일동 같은 경우, 저희 도서관이 소재하고 있는 법물일동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 비율이 한 35%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높네요. 초고령 사회입니다. 네. 유엔에서 얘기하는 그 노인 어디면 그 고령화 사회, 네.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이렇게 구분할 때 네. 노인 인구 비율이 즉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는 2025년이 되면 진입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이 동네는 벌써 35% 같으면 이거는 뭐 엄청난 거죠. 주민 세 분 중에 한 분은 노인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그 젊은 사람들한테 부담만 되는 존재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그 지혜들을 물려받아야 되고 또 그 어른들이 삶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이런 기회들을 저희들이 만들고자 신노인 포럼이라는 그 어디입니까 인식 전환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2018년도부터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노인들 대접하자, 노인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강의하시는 분이 다 노인이십니다. 네. 그래서 노인들이 같은 노인 입장에서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한번 바꿔봅시다라고 같이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방적인 푸시 방식의 얘기가 아니고 같이 얘기하는 거죠. 동년배들이 얘기하는 게 되면은 젊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좀 더 설득력이 아니겠나 그죠. 네.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저희들 길 위에 인문학 같은 국비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컨텐츠를 발굴해내는 작업들 특히 대구 유학이 우리 파동에 있는 파동의 서당골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계동 정사를 근거로 해서 활동을 하셨던 계동 정경창 선생님의 행적들을 좀 추적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성 선비를 만나다라는 프로젝트로 이렇게 치환되기도 했는데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걸 확산하는 중인데 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습니다. 아, 네. 그 수성구의 강점을 찾고 지역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정체성을 찾아보자 그렇죠.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네. 아, 그래요.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그 또 이 용학도서관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용학도서관이 용지봉의 용자와 무학산의 학자를 해서 용학도서관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도서관을 둘러싼 자연 환경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이 환경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또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도서관이 소재하는 지산 박물관뿐만 아니고 수성못을 주변에 둔 그 두산동, 상동, 네. 또 파동 뭐 이렇게 저희들이 서비스해야 될 지역이라고 네.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이 이 수성구만 제한해서 보자면은 네. 가장 그 개발이 덜 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얘기하면은 자연 친화적인 자연 친화적. 예, 친화적인 공간입니다. 네. 그게 개발이 덜 돼 가지고 아파트 분양가가 좀 적다고 낮다고 얘기를 하실 수는 있을지언정 네, 네. 사람의 삶의 조건에 있어 가지고는 생태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공간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의 삶의 질이 뻑적거리고 아스팔트 어딥니까? 아스팔트만 쳐다보고 사는 동네, 네. 또 어딥니까? 그 큰 도로변에서 일어나는 자동차 소음들, 자동차의 타이어에서 따라서 나오는 분진들을 마시고 사는 분들보다가는 네. 훨씬 더 행복해야지 마땅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네. 확인하는 작업들을 저희들이 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겪으면서 네. 기후 위기 이게 반생태적인 인간의 탐욕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또 우리가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될 우리 공간이 훼손되고 있다는 건 우리가 벌써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대목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기회들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크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체험 프로그램 생태 환경 관련해서 체험 네. 프로그램들이 있고 네. 그리고 강연 중심의 프로그램들 크게 대별할 수 있습니다. 네. 체험 쪽은 저희들 본관인 용학도서관에서 가까운 진박골 야영장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생태 체험들, 네. 예, 캠프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1박 2일로 하는데 네. 그런 거기서 이제 생태적인 삶을 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지혜를 같이 조금 나누는 네. 그리고 인간답게 그 인문학이라는 영역 요소가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어떻게 하면은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느냐, 그리고 더불어 살 수 있느냐, 네. 그리고 가치지향적으로 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냥 캠핑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그 정신들이 조금 알게 모르게 녹아들 수 있도록 네. 공부하자 그러면 다 싫어하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캠프하면서 캠핑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네. 해보자. 뭐 네.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수성구립도서관, 용학도서관뿐만이 아니고 법무도서관, 고서관도서관 뭐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수성구립도서관들이 요즘 브랜드화 시켰는 게 도서관 밖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도서관 밖 도서관. 줄여서 네. 저희들은 도박도 맞습니다. 너무 잘 알고 네. 계시는데 그 도박도의 개념이 네.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울타리 도서관이라는 네. 건물로만 제한되어지는 네. 그 개념을 확장시키자는 거죠. 네. 근데 벌써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얘기하는 지식정보의 공유 부분도 네. 도서관에서 갇혀져 있는 소장된 그 책만 얘기하는 건 벌써 아니거든요. 네. 사이버 또는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어디면 그 인터넷 라인을 통해 가지고 접속 가능한 우주까지는 안 되겠지만 전 세계의 네. 어딥니까 지식 정보를 찾아가는 길들은 연결돼 그렇죠. 네. 이게 꼭 이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집에서도 우리가 스마트폰 가지고 검색해서 맞죠. 찾지 않습니까? 세월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모르는 언어가 있으면 구글 번역기를 통해 가지고 맞아요. 또 네. 읽어내기도 하고 그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컨텐츠의 문제인 거고 방식에 있어서도 도서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책 읽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식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이 어디입니까? 강연을 듣거나 네. 그죠? 아니면은 커리큘럼이 있는 강의에 그 강좌에 참석을 하거나 아니면 체험을 하거나 네. 아니면 탐방을 하거나 뭐 그리고 매체도 다양하죠. 올드미디어인 텍스트도 있고 뉴미디어에 해당하는 요즘은 영상시대 지금 네. 우리가 보이는 하고요. 라디오 하는 네, 것처럼 네, 그죠. 네. 이게 다양한 채널들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지식정보는 계속 흡수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도서관도 거기에 부응해 가지고 변화하는. 확장되고 있거든요. 네. 진화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맞아요. 하는데 네. 이것들을 이제 조금 체계화하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자원들을 그런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도서관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발굴해내고 공유하자. 네. 이게 이제 도박도의 그 도박도. 개념이거든요. 네. 네. 그 도박도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진박골 야영장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생태 캠프 뭐 이런 네. 것들도 있고 저희들 분관인 무학숲 도서관에서 하는 네. 숲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곤충 사육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네. 또 파동 도서관도 있습니다. 저희들 분관이 신천변에 있는데 거기서는 신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물 생태계 네. 뭐 이런 것들도 아니면 하천 생태계 이런 얘기들도 체험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체험 영역이라면은 공부해야 될 영역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어디입니까? 확직이 그걸 표현을 저희들 그렇게 했습니다. 생태환경 아카데미 이렇게 이름을 생태환경 아카데미 그 렉처 개념이죠. 네. 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연간 지속적으로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올해도 또 진행이 될 거고 뭐 투트랙으로 생태환경 관련되는 것들은 우리 지역의 이점을 강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자연 친화적인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하고 많습니다. 여러분도 잘 들어두셨다가 많이 참석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영학도서관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요거는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인데,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뭐, 요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네. 저희 도서관 장사 좀 괜찮습니다. 홍보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요즘 문해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입니까? 네. 저기 한자어, 네, 한자를 기반으로 한 우리말이 네. 우리말의 70% 이상을 점한다 그러는데 네, 맞아요. 네. 이게 뭐 교육 제도의 문제인지 뭐 아니면은 우리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서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동음이어에 대해 가지고 이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들. 네. 그리고 나이 들었다 손 치더라도 잘 모르겠는데. 읽기는 읽는데 이걸 제대로 읽어내지 뜻을 이해를 제대로 네. 못하는 경우들.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문해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문을 못 읽어가지고 맥락을 못 읽어내기 때문에 답을 제대로 못 맞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쭉 읽으면서 바로바로 이해가 돼야지 답을 쓸 수 있고 시간 내에 문제 풀이를 할 수가 있는데 테스트하는 방식이 고민하다 보면은 문제를 못 맞히는 이런 방식의 요즘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못 따라가는 젊은 친구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는 한자 공부를 좀 해보자. 한자 공부. 예. 네. 이게 젊은 엄마들도 시도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한테 그거 해보라고 얘기하는 것도 힘들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어쨌든 우리의 그 문화가 한자 문화권의 영향을 표의 문자인 한자 문화권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외교적인 문제, 정치무적인 문제 이걸 떠나가지고 어디면 조금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한자 교실을 만들어 보니까 그렇게 반응이 안 좋아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또 궁금해하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근데 궁금해하는 분들은 연세 드신 분이 굉장히 궁금해해요. 또 아시는데 그러니까 외련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게 없으니 모르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은 학습하려는 의지가 동기부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한계를 이렇게 본인이 잘 아시니까 되려 한자 공부, 천자문도 그렇고 명심보감도 그렇고 지금 소학 프로그램도 재능 기부해 주신 스님이 계셔가지고 진행 중인데, 근데 굉장히 여성적으로 참여를 하시는데 젊은 층에서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어디입니까? 당위의 문제인데 그 부분이 지금 조금 저희들이 기획했던 것만큼 반응이 좋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하나 하고 하나 더 보탠다면은 하바루타 방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의 토론 방식인데 책 읽기의 한 방식인데 혼자서 읽는 것보다는 같은 텍스트를 몇 사람이서 같이 읽고는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시각에서
현상을 볼 때 다른 내 친구는 이렇게 보는 거야. 달리도 볼 수가 있다. 이 대목들이 저는 그 어딥니까 이거 사고 유연성이라든지 네. 아니면 논리 전개의 뭐 방식이라든지 네.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논리를 합리적이라면 수용할 수 있는 포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그 학생 그 어린이용 그리고 성인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네. 어린이 쪽에는 많이 보내요 엄마가. 네, 네. 그런데 엄마들은 공부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근데 엄마가 공부가 좀 돼야지 자녀가 서로 그렇죠.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저기 집에서부터 좀 해주면 참 좋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뭐 아쉽다면은 네. 저희들이 의도했던 것만큼은 시민들의 참여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니 그 두 대목이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중인가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하는데 네. 조금씩 처음 시도할 때보다는 몇 년 전에 시도할 때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더 많이 알고 도서관에서 왜 저 짓을 할까? 아닙니다. 어떤 의도를 할까? 이거 조금 읽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도 이게 잘 찾으셔서 뭐 하면 진짜 좋은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도서관 하면 어쨌든지 가장 기본적인 게 책인데요. 그러면 우리 용학도서관은 현재 얼마 정도의 장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다음에 가장 궁금한 건 신간도서는 어떤 기준으로 구비하고 있는지 그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수치 예약해가지고 숫자를 이렇게 많이는 기억을 잘 못합니다. 저희들 본관인 용학도서관에는 지금 한 18만 권 정도 장소가 보유되어 있고 그리고 본관인 파동도서관에는 지금 한 2만 7천 권 정도 3만 권 조금 모자랍니다. 그렇고 또 역시 본관인 무학숲도서관에는 지금 거기 한 1만 7천 권 정도 여건이 2만 권 조금 못 되고 그렇게 지금 장소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이야기할 때 어디입니까 그 장서수 도서관이 규모가 어떠냐 이렇게 이제 흔히들 얘기합니다만은 그것도 도서관을 평가하는 좋은 지표가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요즘 들어서 보니까 그런 계량화할 수 있고 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대목보다는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프로그램 어떤 기획을 해내느냐.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뭘 하느냐. 이게 요즘은 좀 더 집중해야 될 대목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어떻게 그러면 신간을 선택하느냐. 신간을 선택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서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사서들이 선택하는 방식. 이게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책을 사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규모가 사이즈가 크니까 대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목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 목록을 주면 그분들이 책을 구해서 이제 납품을 하고 검수하고 뭐 이런 작업을 거치는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서들이 챙긴다고 챙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챙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희망도서라는 방식으로 우리 이용자들이 시민들이 도서관에 이 책 없네. 이 책 좀 구비합시다. 같이 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뭐 이렇게 신청하는 희망도서하고 제도하고 또 크게 두 개로 대별됩니다. 근데 방식을 얘기하자면은 이 두 개의 방법은 두 번째 얘기했던 후자인 희망도서는 우리 시민들이 요청하시는 거고 추천해 주시는 거고 첫 번째 방법은 사서가 선택하는 건데 사서가 선택을 하는데 저희들은 사서의 직관에 의존하지는 않고 직관도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거 플러스 데이터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는 빅데이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모으는데 빅데이터 영역 중에서도 도서관 내부 데이터가 있고 제가 무슨 뭐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도서관 내부 데이터가 있고 도서관 외부 데이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주목하는 대목들은 우리 시민들이 아니면 우리 수성 구민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느냐라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 키워드를 먼저 추출을 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자료들을 준비하자.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소셜
소셜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소셜 빅데이터 분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네. 그 방식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은 미리 좀 준비를 하자.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나오기 위해 가지고는 주요 관심사 시민들이 관심 있는 얘기를 책으로 만들어내는데 네. 아무리 빨라도 6개월 내지는 1년 걸린다 그러거든요. 누군가 그 책을 쓰려고 그러면. 네, 네. 그런데 그 책이 나온 다음에 어떤 책이 나왔을까 하고 저희들이 또 검색하고 스크린 해가지고 구입하려고 그러면 네. 시간이 이만큼 지나잖아요. 그죠? 많이 들려되죠. 예. 그런데 네. 소셜 미디어에서 거론되어지는 네. 이야기들을 그것도 수성구민들이 관심 갖는 얘기들, 수성구에 관심을 두는 일반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자들이 잠재적 이용자까지 포함됩니다. 그분들이 언급하는 키워드들을 추출해가지고 네. 그 키워드와 관련되는 자료들을 미리 준비를 해두면은 이만큼 시간 소요되던 것들을 단축할 수 있잖아, 그죠?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표현을 그걸 선제적 그 어디입니까 장서 개발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서 개발. 소셜 미디어가 얘기하는 것들은 지금 리얼 타임이잖아, 그죠? 바쁘게 얘기되어지는 이 얘기들을 바로바로 저희들은 우리 주민들은 어떤 이 얘기야에 어떤 주제에 관심 있는가 네. 그것들을 빨리 캐치해가지고 그 주제에 관계되는 자료들을 미리 좀 수집해두자 이런 네. 취지입니다. 네. 그 여기 도서 대여나 반납 이런 거에 관련돼 갖고 도서관 이용에 진짜 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희망도서 바로 대출이라는 서비스도 있던데 예.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 이제 간략하게 네. 장성님이 그 저희 도서관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꿰뚫고 계셔가지고 네. 혼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바로 그게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네. 그 희망도서 제도의 네. 업그레이드 네. 그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희망도서 제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네. 말 그대로 바로 대출이라는 말을 더 붙였는 이유는 뭐냐면은 희망도서는 신청해서 이거 사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구매해가지고 준비하고 대출이 되려 그러면 소요 시간이 보름에서 3주 정도 걸려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바로라고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바로라는 거는 우리 동네에 있는 서점에 가서 네. 이렇게 책이 있는 걸 보고 또 이게 읽어보다가 이거 돈 주고 살까 빌려볼까 이러다가 이거 빌려보면은 돈은 안 들잖아, 그죠? 네. 나중에 읽어보시고 이거는 소장을 해야 되겠다 사면 구매를 하시면 되는 건데 그런 맛보기를 하실 수 있으려고 그러면 굳이 됩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 판단하기 힘들 때는 아니면 이거는 꼭히 내가 돈 안 주고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도서관에서 빌려봐야 되겠다 생각되어지는 대목이 있으면은 바로 그 서점에 가서 이거 도서관에 얘기해가지고 내 빌려볼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하면은 신청하면은 바로 빌려갈 수 있는 거죠. 멋진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취지는 뭐냐면은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이게 넓히자는 거죠. 접점을 시민과 책의 접점을 많이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신청해놓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바로 빌려보면 더 좋잖아, 그죠? 그 시간을 저희들이 아끼자 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서점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 영학도서관 주변에 있는 서점에는 4군데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보 차원에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지 싶어서 제가 다 외우지 못해서 적어왔습니다. 네네. 그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나요? 게시되어 있죠. 네. 굿모닝 서점하고 그리고 시인보호구역 그리고 영진서점 그리고 예림당 서점 요 4곳 서점에 가면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희망도서 바로 대출 제도가 서비스되고 있으니까 그 서점 가서 바로 집 옆에 있는 서점 가서 보고 싶은 책 바로 빌려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납은 도서관에다 반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사고 처리를 해가지고 다른 이용자들하고 한테 또 대출이 되는 거니까 그죠? 이야, 멋진 제도입니다. 네. 여러분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